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업법 13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의 이제 주주총회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공부를 했고, 어, 다음 이제 또 이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잠깐 이제 복습을 좀 해보고, 네, 오늘 13주차 본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먼저 여러분과 이제 화면을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우리 오늘 여기부터 수업을 할 차례인데, 우리 그전 했던 거, 잠깐 빨리 스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여기서도 공부했죠? 주총의 소집 CD와 소집지 법의 조문에 규정이 있다. 일시와 장소는 규정이 없다. 이런 거 기억하시고, 자, 김영 주식 일단 통지를 하죠. 2주 전에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해태했을 때 요 취소와 부존재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주 제한권 3% 여러 명이 갖춰야 된다. 의제 의안이 있고 입주전까지 서면해야 된다. 회사는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 의결권에 대해서는 일주 의결권 행사를 했는데 제한되는 경우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주총에서 의결권을 대리하거나 이제 서면을 할 수 있는데 서면할 때는 정관에 정한 바가 있다. 근데 어떠한 경우라도 이사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 이제 합병에 이렇게 반대했을 때 그 반대 주주는 그 회사에게 내 주식을 사라. 그래서 그럼 회사는 결론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총의 하재 결의해소가 나오는데 취소, 변경, 무효, 부존재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 요건들 좀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취소의 소송이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해야 된다. 어떻게? 회사 설립 무효소와 취소 소송을 우리가 주총 결의 취소 소송과 비교하라. 그 독립주총회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사의 내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사는 3인 이상이 되고 업무 집행에서 의사결정권과 업무 집행 감독권을 갖는다. 그 대표이사 집행임원이 있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사에 대해서 선임, 자격, 수, 임기, 집중 투표, 그다음에 동기, 권한, 보수, 의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쭉 저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책임도 봤죠? 이 발기인이 설립했을 때 그 책임과 비교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수업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사를 공부했고, 이 이사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이사회입니다. 이사에서 대표이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한들을 좀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회는요, 주식회사의 상설기관입니다. 그래서 2009년 개정 상법에 소규모 회사 자본금 15억 미만인 경우를 개정해가지고, 이 소규모 회사가, 만약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인일 때 또는 2인으로 이사만을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사실 보세요. 1인이 있을 때, 1인 회사일 때는 이게 이사의 구성이 안 되지만 되는 걸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인도 가능하게 됐어요. 만약 이사의, 그럼 1인일 때도 가능하지만 투수가 없잖아,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안 두었을 때, 존재하지 않은 경우, 이사의 승인 사항은 주총의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사의 역할을, 이제, 이때는 이제 이사회에서 하는 그런 권한들을 주총의 특별 권한하고 비교를 했죠. 그럼 이 이사회가 하는 것들을 누가 대신할 수 있냐, 주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일정한 경우 일정한 규모의 회사에서 주총회가 이사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맞는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그 서로 일이 이관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오늘 이렇게 되게 어둡네요. 어떡하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이사의 결의가 있을 때는 이사의 결의가 있는 대로 명시한 예, 이사의 결의가 있는 대로 명시된 규정은 이를 주청의 소집 총지가 있는 대로 보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이 소집 절차 이런 것도 이제 이사의 그 절차가 있으면 그냥 주총이 하는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난을 보시면 고난 이게 아, 어차피 여러분 수업을 들으실 때 제가 이제 필기본을 올려드리죠.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아니면 다운로드 받아서 수업을 들으세요. 그 페이지의 의미는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사의 권한, 그래서 이사의 업무 집행에 관해서 이사가 이제 이사회에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의사를 결정합니다.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업무 집행에 감독권을 갖는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행 임원이 있어요. 업무 집행의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고, 업무 집행의 감독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집행 임원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행만 하고, 이제 여기서 업무 집행에 대해서 감독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그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권과 감독권까지 같이 있는데, 이 감독을 못하게 하고 그냥 의사결정에 업무 집행만 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따로 두었어요. 그 기관이 누구냐면 바로 집행위원회예요, 집행위.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업무 집행의 독립성을 가진 기관으로서 업무 집행의 감독을 강화하는 수단이 됐다. 이게 집행 감독을 별도의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 이 자기가 스스로 집행하고 감독한다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이걸 분리시킨 게 바로 집행임원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뭐 하냐면 주총의 소집을 하죠. 아까 우리 이사회에서 주총 소집권 또 누가 해요? 뭐 보건도 하고 소수주주도 하고 그죠? 감사도 있고. 대표이사를 뽑는다. 지배인은 선임 해임합니다. 지배인 아시죠? 예. 우리 뭐 지점장, 뭐 이렇게 본부장 같은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 지배인이라 합니다. 당연히 이제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지배권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그다음에 이사의 경업에서 이사의 승인이 있습니다. 계속 배웠습니다. 신규 발행, 새로운 주식 이사 해산도 했고요. 자본금 전입, 그다음에 사채 발행, 중요한 자산의 처분 양도 이렇게 했을 때 대표이사에 대한 감독권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사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총의 권한과 이사의 이제 요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어떻게 했어요?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비교한 거 제가 복사해서 왔죠. 이제는 이 특별결의 요건, 특별결의 사항,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갖다 보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되게 편하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비교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틀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특별결의 사항 그렇게 해서 좀 정리 좀 할게요, 제가. 음. 이게 좀 그렇게 됐네요, 이게. 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뭘 보시냐면, 예. 정관의 변경 중요하죠? 전부 일부 양도, 전부 양수. 그다음에 중요하면 일부 인수죠. 이사 감사회. 예. 이사 감사회, 이사 감사 선임은 어디서 한댔죠? 그렇죠. 아니, 보통 결이다. 자본 감소, 그다음에 회사의 계속 할인 발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특별 결이다. 요거와 요거 이제 서로 섞어서 내니까 요거 공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회를 이제 소집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각 이사가 합니다. 이사 각자가 할 수 있다. 각 이사가 이제 소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오늘 화면이 되게 어두운데? 예, 예, 되게 어두워요. 예, 되게 어둡고. 예. 여러분, 마음은 어두운 거 아니죠? 예, 이게 좀 밝아졌나? 이게 너무, 글쎄 모르겠네. 밝아졌나 모르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예, 이렇게 보시고. 정관 이사의 결의로 대표이사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의는, 자, 그 결의 요건이 나옵니다. 그 이사이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의 요건 2분의 2, 이사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이상 가반수로 한다. 이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해했죠? 결의 요건은 정관으로도 그 비를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이면 이거보다 뭐 2분의 3, 3분의 2, 3분의 1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높게 정할 수 있다. 결의 방법. 서면 결의 안 돼요. 대리도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근데 주총회는 서면 가능했죠?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 단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만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결의의 하자가 있어. 우리 아까 주총회 결의 하자는 네 가지 소송이 있었잖아요. 취소, 뭐든 어떤 무효, 부존재, 그다음에 취소 변경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 결의 하자는 민법에 따라 당연 무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 부당결의 무효하기 부존재 부당결의 그다음 이제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이제 회의를 하면 이제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기 위해서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해서 의사록에 관한 경과 요건 결과 반대되는 일을 기재하고 출석한 의사가 감사에 대해서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책임의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사회 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회에 각종 뭐 인사위원회, 재무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그럼 보세요. 예컨대 감사와 이제 감사위원회가 있겠네. 그럼 일단은 결론적으로 감사와 감사는 둘 이상 두 기관이 동시에 공존을 못합니다. 그 둘 중 하나만 있어야 돼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는 진짜 감사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서 뽑죠?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기 때문에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잘 보시면 여기 이사회 내의 위원회예요.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원이에요. 즉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이사들이에요. 이사. 그래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독립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사회 내 위원회, 감사위원회 있으면 이사 내가 2인 이상 이사가 구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 3인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정관의 규정이 있어요. 우리 이사회 위원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감사위원 줬으면 감사 안 뽑아야 돼. 주총에서. 이사회부터 위원 방송에 결의하는 게 결의 기관이야. 결의 요구는 이사회가 똑같아. 애들도. 그래서 이제 인사위원회, 재무위원회, 뭐 감사위원회. 제가 예를 든 게 감사위원회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와 감사, 그럼 어떤 회사가 감사와 감사인을 두 기관을 동시에 공존 못 시킨다. 둘 중 하나만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데 감사 같은 경우는 이 독립된 기관이 될 수 있지만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 이사회 내 아이고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이사회 내에서는 위원회 제도로서 전문성을 또 추구할 수 있구나. 이런 말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이제 이사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자, 그다음 이제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이 대표이사. 자, 그러면 예, 그때 우리가 공부했듯이 뭐가 있냐? 평이사가 있을 거 아니야? 평이사. 평이사. 이렇게 이사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회의체가 되죠. 회의체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사회가 됩니다. 예, 이사회. 이사회가 무언대해서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의 감독권을 갖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뭘 뽑는다고?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누구 A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이사 A, B, C 3인이 있는데 이 회의체 이사의 구성은 누구야? A, B, C지. 그 대표이사 이제 A가 됐으면 B 대표이사 A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평이사, 일반 이사죠. 일반 이사는 누가 B하고 C가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대표이사 A는 반드시 이사이어야 함. 이사이어야 함. 반드시 이사야 돼요. A는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이사의 자격을 대표이사는 전제 조건이 무조건 전제 조건이야. 베이스. 그 이사의 직을 만약에 박탈당했어. 그럼 대표이사는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갖는 게 음, 대외적으로 음, 회사를 대표겠지?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 집행권을 갖죠. 그래서 이 결론 대외적 플러스 대내적을 뭐냐면 대표이사의 대표권이라. 이 대표권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대표이사. 그러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더라도 대표권이 없으면 대표이사 아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런 사람을 우리가 표현 대표이사라 합니다. 표현. 외관의 법리에 의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우리가. 뭐, 사장님, 회장님, 전무님, 뭐, 상무님, 뭐, 이름을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름을 부르면, 그렇죠? 마치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대표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표현 대표이사.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대표권이 있다. 음, 있으면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대표이사는 공동도 가능한가? 예, 이게 바로 공동 대표이사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뭘 공부, 우리가 이제 이사도 공부했어. 우리가 앞에서. 그랬지? 음. 그다음에 이사회도 공부했어, 방금. 우리가 뭐냐면 이제 이사회 중에서 이제 이 대표이사가 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그래서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 없으면 우리가 표현 대표이사가 뭔지도 공부하는. 그리고 이 공동 대표이사도 가능한가? 한 명이 아니라 공동. 즉 수임도 가능한가? 이렇게 보는 거야. 요게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들 이해됐죠? 예. 그리고 이제 감사와 감사위원회 요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대표이사 보십시오. 의 보십니다. 회사의 업무 집행을 집행하고 업무 집행권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큰 틀을 잡을 때 이게 핵심이 되어서 이제 파생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수업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업무 집행과 이제 여기 대표할 독립기관이 필요합니다.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해야 되겠죠. 누가 대표이사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필요적 상설 기구가 바로 대표이사인데 이사의 회의체 기간, 이사회는 회의체, 회의하면서 의결을 하죠. 이 업무 집행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할 독립된 기관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켜서 그럼 이걸 누가 이제 딱 단독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 집행할 대표자가 필요하다. 이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 같은 누구냐면 대표이사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이제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이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은 뭐 회장님, 사장님, 전무님, 상무님을 쓰는데 이 사람에게 만약에 대표할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대표이사가 맞아요. 꼭 대표이사라는 그 직함을 말하는 거지. 명함의 대표이사가 없더라도 회장, 홍길동 회장, 이렇게 또 이 회장이 그럼 대표이사인가 했을 때 이 사람이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이 사람 대표이사에 대한 대표이사이다. 사장이란 말만 쓰고 명함에 이 사람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대표권이 없어. 그럼 이 사람 뭐야? 표현만 대표이사. 그래서 표현 대표이사입니다. 알았죠? 이거 외관의 법리죠. 비즈니스 카드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걸 믿고 신뢰한 거래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보호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보호된다.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임 보세요. 자, 대표이사의 선임, 이사에서 합니다. 이사에. 야, 지겹죠? 계속 이사에서. 하지만 정관으로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때는 반드시 주총에서 할 때는 뭐가 이제 키포인트냐면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있을 때 뭐 한다? 주총에서 대신 선임할 수 있다. 근데 원칙은 어디서 한다? 이사에서 하는 거야. 이처럼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총에 가지 않고는 선임할 수 없어요. 뭐 감사위원회가 감사에서 뽑았다? 이런 건 상상도 못합니다. 알았죠? 예, 상상도 못하고. 왜 한숨을 쉬냐면, 이, 이런 걸 시험 내면 또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시험을 이렇게 냈어요. 대표이사는 이사회와 주총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맞춰주세요. 세모입니다. 다른 지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이사가 뽑아요. 근데 정관의 중에 있을 때만 주총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제가 여러분 뭐 골탕 먹이고 그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뭐 자격증 공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런 말들에 혼역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법학은 다 이게 말지 않는 일이 거의 많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사회 굳이 이제 한다면 주총까지 위해서는 아니면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물어볼까?
발기인도 이제 그러면 너무 네, 어려워. 됐어, 됐어. 자, 대표이사 자격은 이사이면 충분하고 그밖에 자격이 없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사의 자격을 박탈했다.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 이 전제 조건 꼭 기억합니다. 반드시 이사여야 합니다. 네,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관으로 대표이사 자격을 정하는 것은 무당하다. 그래서 정관으로, 뭐, 더 필요한 거, 주주이면서 반드시 이사해야 한다. 뭐,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 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도 없고, 일 좋고, 순 좋다. 순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된다? 공동대표이사 됩니다. 대표이사를 선임 시, 등기해야 됩니다. 당연히. 선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제가 갑주지계사 이사가 A, B, C가 있다. 이사의 A, B, C죠. 대표이사 A를 뽑았다. 대표이사 A는 업무 집행과 회사를 대표한다. 그리고 대표권 이제 등기도 해야 되고 만약에 A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당연히 대표이사도 어, 또 상실합니다. 나머지 B 씨는 이제 이사인데 요 이사는 요 평이사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종인 보세요. 임기가 끝났어요. 임기를 정했을 때 이사의 자격을 전제하므로 이사의 지위를 잃으면 당연히 직을 잃는데 그냥 대표이사만 그만둘 수 있냐? 그렇죠. 이사의 직을 유지한 평이사를 하면서 대표이사만 안 할 수 있어. 그냥 그렇게 만약에 이사의 직을 유지한 채 사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맞아. 뭐가 맞아. 이사의 직을 유지한 채 사임만 가능하고 불가능하다. 틀렸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제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권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갖는데 뭐 업무를 집행한 건 당연합니다. 업무 집행. 이 업무 집행의 감독권을 누가 했었어? 누가 이사해서 했지. 잘못했잖아. 그래서 업무 집행을 하면서 업무 집행 감독권을 다른 기관에 이제 독립적으로 준다. 그런 기관을 만든 회사의 체제가 어떤 체제냐? 바로 이게 예,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게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 이제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이사의 권한 중에 업무 집행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업무 집행의 감독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업무 집행과 동시에 이 업무 집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무슨 알겠죠? 따라서 전문적인 업무 집행 기관을 도입했다.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집행 기관은 이제 집행 임원하고 도입하고 감독 기능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법이. 이렇게 되면 이 집행 임원도 회사를 대표합니다. 대표하고 회사를 대표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도 있으면 대표이사도 뭐 하는 거야? 회사를 대표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럴 때 집행임원과 대표이사는 반드시 하나만 설치해야 돼. 동시에 못 있어.
그럼 집행임원이 있을 때는 이 집행위원은 집행만 하고 뭐 하는 거야? 대표권과 집행권이 있겠죠. 그, 그-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뭐 이 감독에 관한 그 중요한 역할들은 별도로 준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아, 그거 하나 요거 왜 이렇게 집행임원이 있는지. 그다음에 집행임원 제도가 있을 때 대표이사가 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얘는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 있는 거야.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집행해야 되고 감독도 이사에서 하고 있는데 집행임원이 있을 때는 보세요. 집행임원이 있을 때 이게 다르다고. 그래서 그럼 집행임원 제도에 있는 이사회 권한에서는 이 이사회가 어, 뭐 어떤 권한을 가질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뭘 뺐다고? 감독기관을 분리시켰다며. 그럼 감독기관 다른 데가 여기 이사회 없는 거야. 대표이사에 대해서 얘들은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사회는 있어 없어. 감독권이 있다 이 말이야. 얘들한테는 있고 얘들한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임원 제도 하에 이사회 권에는 업무 집행 감독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음. 그런데 대표이사 하에 이사회 권한에는 그냥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 뭘 줘? 음, 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다. 알았죠? 요거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의 권한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지? 여러분?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집행임원 제도가 나오는구나. 이건 이해됐습니까? 네,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도 어차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권한은 이제 업무집행과 대표권을 갖고 업무집행권 아시죠? 예, 그다음 대표권 보세요. 그럼 대표권은 뭐 어떤 걸 대표권이라 하면 이 대표권의 범위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우리 재판상이란 말은 이제 앞으로 재판상이란 말은 말 그대로 그걸 말하고 얘는 뭐야? 예, 그걸 말하는 거야. 그럼 뭐 그럼 재판 외에는 뭐 어떤 게 있어서 있겠어? 그렇죠. 뭐가 있다고요? 모든 영업에 관한 게 있겠죠. 소송이 위에 그 재판은 뭐 소송 다 원고 피고 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대표이사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제한하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대표이사의 권한이 재판상 재판의 모든 권한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권한을 제한했어. 내부적으로 회사에서. 그럼 선의 제3자. 이런 제한을 했는지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몰라. 모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당신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제한했는데 대표이사에게 이런 권한이 없어. 너 몰랐어? 이런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네끼리 이 짜고 치는 그 내부 문서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사의 권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다만 이사와 회사 간의 소송에 대해서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예외적으로 대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 언제? 이사와 회사 소송. 이때 이사는 이겁니다. 이 대표이사. 이때 이사는 대표이사 A와 갑 주식회사 간에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진행된다. 음. 이렇게 갑 대표이사 A와 대표이사 A와 갑 주식회사 갑 주식회사 간에 소송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대표이사 권한으로서 이런 권한을 다 행사한다 그러면 이 회사에 이 사람 소송 어디야? 갑 주식회사잖아. 근데 자기가 또 이익 때문에 회사 소송했을 때는 이 사람이 유리한 점이 많다 이거야. 그때는 이 사람에게 대표권을 배제시켜야 돼요. 이럴 때 우리 이제 나오지만 이거 바로 밑에 나와요. 나오지만 이때는 이제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제3의 독립적 기능이 하고 있는 그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 대신한다. 자, 그래서 이 대표권을 제한을 할 때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어요. 이사와 회사 간의 방금 배웠던 거고, 대표이사가 대표권 하지 못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대신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대표합니다. 얘들은 이제 겸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겸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관 또는 이사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그럼 정관에 의해서 대표권을 제한시킬 수 있고 이사의 회의에 의해서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럴 때에도 이 내부적인 사항을 일반적인 선의 제3자가 그걸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관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법률, 정관, 이사의 결의에 의해서. 이럴 때도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남용을 보세요. 남용. 그러니까 남용은 뭐야? 오버됐단 말이야. 넘친다. 대표이사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 행위를 했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 행위를 했어. 대표 행위를 했단 말은 뭐 이런 거 했겠지. 업무 집행과 대표권을 행사했겠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자기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회사 명의로 약속금을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대표이사 업무 집행과 대표권을 갖죠. A가 어음을 발행했어. 당연히 대표권에는 있고 업무 집행 대표권에는 이 어음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어음 회사 이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어음이 그 회사 용도로 발행하면 되는데 개인 용도로 발행했다 이면 이게 바로 뭐냐? 그럼 일단 어차피 A가 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외관상 적법해요. 대표이사가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어음을 발행할 수 있지. 그래.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했어. 당연히 괜찮아. 그런데 대표자 권한이 남용돼가지고 회사에 손실을 발생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때 대표권 남용이 돼요. 대외적 효력. 제3자가 대표권 남용임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 유효하다. 그러면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남용을 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받겠죠. 나중에 회사에 대해서. 이해됐습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표권의 내용들은 대표권은 이제 대표권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한과 남용이 있다. 이걸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대표이사의 불법 행위가 있을 때, 업무 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회사와 대표사는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네, 당연히 배상해서 손해배상을,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 뭐야, 갑 회사하고 대표이사 A가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합니다.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자, 그럼 이제 공동 대표이사, 아까 수인을 둘 수 있다고 말씀했죠? 여기를 보시면 여러 명의 이제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각 대표이사가 마치 1인인 것처럼 대표님처럼 단독으로 업무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합니다.
이사의 결정이 있거나 또는 주청의 결의로서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공동대표 정할 수 있다. 반드시 공동대표선 이사 결정과 주청 결의. 여기서 가능하다. 음. 여러 명의 대표자를 공동대표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동대표 이 경우 공동의 의사표시로서 대표를 할 수 있다. 봐봐요. A가 B가 A와 B가 공동대표이사예요. 이 C는 거래의 상대방이에요. C. 자, A와 B가 C에게 거래의 상대방에게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C에게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A와 B가 각각 C에게 의사 표시를 함.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표시를 할 때 C에게 각각 해야 된다. 각각. A, B 각각 C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능동대표라. 능동대리라 그러고. 자, 그리고 거래 상대방 C가 이 사람들에게 의사 표시를 할 때에는 어떻게 되냐면 C는 A 또는 B에게 예, 한 분에게 하면 됩니다. 그게 수동 대표. C 같은 경우는 의사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되냐? C는 의사 표시를 이렇게 할 때는 A가 해야 되고 B에게 해야 되고 이렇게 그걸 수동 대표라는. 이게 능동 대리, 수동 대리가 똑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공동 대표 의사와 똑같아. 음, 음, 이렇게 그리고 수동 대표. 그래서 대표권의 범위를 보시면 이제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의사 표시는 즉 그래 여러분 일단은 이제 설명드리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제 공동대표소를 부터 좀 다시 하겠습니다. 아셨죠?